새벽 5시, 정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아주머니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정희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갑자기 제사가 생겨서 오늘 호텔 청소 못 갈 것 같아.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김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죠. 오늘은 딸 윤지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김아주머니가 평소 얼마나 자신을 도와줬는지 생각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대신 갈게. 정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옛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호텔에서 하우스키핑 매니저로 일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직원들을 교육하고 청소 매뉴얼을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정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화장실 타일 하나하나를 닦아내면서 예전의 감각이 되살아났죠. 거울을 닦을 때는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손님들이 가장 자주 보는 곳이니까요. 역시 언니 솜씨는 달라. 지나가던 다른 청소 직원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오전 11시, 청소를 마친 정희는 급하게 유니폼을 벗고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그리고 작은 진주 목걸이까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입었죠. 딸의 첫 상견례니까 부끄럽지 않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죠. 딸이 좋아하는 사람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상견례 장소인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길, 정희의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에 정희는 화장실에 잠깐 들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청소했던 그 화장실이었죠.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다시 발라주며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뒤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호텔 시설이 꽤 괜찮네요. 맞아요. 화장실도 정말 깨끗하고. 정희는 거울로 뒤를 힐끗 보았습니다. 잘 차려입은 중년 여성과 남성이 서 있었죠. 여성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남성은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뭔가 품격 있어 보이는 부부였어요. 옷차림새부터 말투까지 상당한 경제력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코트는 캐시미어 소재처럼 보였고 남성의 구두도 고급 가죽으로 만든 것 같았죠. 정희가 화장실을 나서려는 순간 그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성은 잠깐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했죠. 정희는 그냥 고개를 살짝 숙이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오늘은 딸의 중요한 날이니까 기분 좋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윤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딸은 연두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정말 예뻐 보였어요. 긴장한 듯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이 어린 시절과 똑같았죠. 시험 보는 날 아침에도 이렇게 손을 비비곤 했거든요. 윤지 옆에는 키가 큰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예비사위 현우였어요. 엄마. 윤지가 반갑게 일어서서 정희를 맞았습니다. 현우도 정중하게 인사를 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반가워요. 현우 씨. 정희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는 생각보다 예의 바른 것 같았어요. 키도 크고 인상도 나쁘지 않았죠. 딸이 왜 이 남자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도 신뢰감을 주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현우의 부모님이 나타났을 때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방금 전 화장실에서 만났던 그 부부였거든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죠.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현우 어머니 마유라입니다. 여성이 유창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죠. 안녕하세요. 윤지 어머니 정희입니다.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남편도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마유라는 정희를 다시 한번 보더니 남편 민수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우에게 영어로 속삭였어요. 아까 화장실에서 청소하던 사람이네.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그 사람이 예비 장모님이라고요? 윤지는 그 말을 모두 알아들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꾹 참았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영어를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미묘한 표정 변화로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자신을 깔보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정희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으며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딸을 위해 참기로 했죠. 메뉴를 보며 음식을 주문하는 동안에도 마유라와 민수의 영어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정희는 모르는 척했지만 윤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음식이 나오기 전에 서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마유라가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죠. 정희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어요. 예전에는 호텔에서 일했었죠. 정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유라는 민수를 힐끗 보더니 다시 영어로 속삭였어요. 봐, 내가 뭘 했어. 호텔 청소부였다니까.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집안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현우는 부모의 말에 동조하듯 윤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윤지 씨,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이번 결혼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윤지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가문의 격이 좀 맞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해외에서 교육을 받으셨거든요. 현우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마유라가 다시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사돈이 되면 우리 체면이 말이 안 돼. 맞아.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민수도 맞장구를 쳤죠. 윤지의 눈가가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현우 씨 부모님께서는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윤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유라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영어로 하신 말씀 다 들었거든요. 윤지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청소 일을 하셨다고 무시하시는 거죠?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현우는 당황하며 윤지를 말렸어요. 윤지야, 진정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윤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윤지야, 괜찮아. 하지만 윤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엄마.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마유라는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했지만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뜻이 맞잖아요. 윤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상처받은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도 품위를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현우는 계속해서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부모를 감싸면서도 윤지를 달래려 했죠. 하지만 그 모습이 더욱 비겁해 보였어요. 정희는 이 남자가 정말 딸에게 맞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이쪽을 힐끗힐끗 보기 시작했어요. 윤지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거든요. 현우 씨,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당신도 저희 가족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윤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현실적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 같은 것들 말이야.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현우의 말에 윤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희는 딸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마유라가 다시 영어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깨달았을 거야.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걸.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아들한테 더 좋은 집안 딸을 소개해줘야겠어. 윤지는 그 말을 모두 알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이 결혼 안 할래. 창피해.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일어서서 딸을 껴안았어요. 윤지야,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윤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집중됐어요. 정희는 딸을 다시 안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피한 건 우리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유라는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윤지 씨,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도 좋은 뜻에서. 좋은 뜻이요? 윤지가 눈물을 닦으며 반박했습니다. 저희 엄마를 청소부라고 무시하는 게 좋은 뜻이에요.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윤지야, 좀 침착하게 얘기하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지금 체면 생각할 때예요. 당신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셨잖아요. 윤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윤지야. 엄마는 별로 상처받지 않았어. 하지만 정희의 마음도 상했습니다. 청소일 자체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딸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니 더욱 속상했어요. 마유라와 민수는 여전히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아들도 이제 포기할 거야. 그래, 애초에 어울리지 않는 짝이었어. 윤지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참아, 윤지야. 곧 끝날 거야. 정희의 눈빛에는 무언가 계획이 있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지는 엄마의 침착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직원들이 누군가를 맞이하며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죠. 정희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백발의 외국인 남성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품이 있는 모습의 노신사였죠. 호텔 직원들이 그를 극진히 모시는 걸 보니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웨이터가 다른 직원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그 남성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윌슨 사장이었거든요. 10년 전 자신이 이 호텔에서 일할 때의 사장이었어요. 윌슨 사장은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다가 정희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서둘러 정희가 앉은 테이블로 걸어왔죠. 세상에, 정희 씨가 아닌가요? 윌슨 사장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조금 당황하며 일어섰어요. 안녕하세요, 윌슨 사장님. 여기서 뵙게 되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윌슨 사장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유라와 민수, 그리고 현우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해했어요.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윌슨 사장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희 씨야말로 어떻게 지내셨나요? 당신이 떠나신 후에 호텔이 많이 허전했어요. 마유라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죠. 현우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윌슨 사장이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희가 대답했어요. 제 딸과 예비사위, 그리고 예비사돈분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윌슨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마유라와 민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사장님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윤지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윌슨 사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분은 우리 호텔의 전설이에요. 10년 전까지 하우스키핑 매니저로 일하셨죠. 매니저라고요? 현우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뛰어난 매니저였어요. 이분이 만든 청소 매뉴얼과 서비스 기준은 지금도 우리 호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윌슨 사장의 말에 마유라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윤지는 엄마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직접 저를 교육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호텔을 인수했을 때 경험이 부족했거든요. 정희 씨가 없었다면 이 호텔이 지금처럼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윌슨 사장이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진정한 스승이자 멘토였어요. 호텔 경영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죠. 정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세요, 사장님. 과찬이 아닙니다. 정희 씨 같은 분을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윌슨 사장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유라는 당황한 채로 정희를 바라봤고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우도 얼떨떨한 표정이었죠. 윌슨 사장의 말이 끝나자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유라와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방금 전까지 청소부라며 무시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호텔 사장의 스승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정희 씨는 오늘 여기에 어떻게 오신 거예요?
윌슨 사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청소하러 왔다가 딸의 상견례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청소를 하러 오셨다고요? 윌슨 사장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지인이 갑자기 못 와서 대신 와달라고 해서요. 정희의 설명에 윌슨 사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희 씨 같은 분이 청소를 하시다니요. 윌슨 사장이 주변 직원을 불렀습니다. 매니저를 좀 불러주세요. 잠시 후 호텔 매니저가 황급히 나타났어요. 정희 씨를 아시나요? 물론입니다, 사장님. 저희 호텔의 전설적인 분이시죠. 매니저가 정희에게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이 청소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요. 저희가 그런 일을 부탁드릴 수 없는 분인데. 매니저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윌슨 사장이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혹시 돈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희 호텔로 돌아오시는 것도 환영입니다. 마유라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더 당황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사장님께서는 정말로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는 건가요? 윤지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분만큼 완벽한 서비스 매니저는 본 적이 없어요. 손님들도 정희 씨를 만나면 모두 감탄했죠. 윌슨 사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가 교육한 직원들은 지금도 업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분의 철학과 노하우가 이 호텔을 만든 거나 다름없습니다. 현우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윤지의 어머니를 무시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죠. 마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몰라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희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도 마찬가지로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현우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지금 사과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호텔 매니저였다는 걸 알았으니까 태도가 바뀌는 건가요? 윤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시한 건 우리 엄마의 직업만이 아니었어요. 저도였어요. 우리 가족 전체를 깔본 거잖아요. 마유라는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윤지의 말이 맞았거든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시는 거네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품이고 마음인데 말이에요. 윤지가 서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지켜봤어요. 딸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윌슨 사장도 상황을 파악하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히 정희와 윤지가 모욕을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윌슨 사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방해가 된다면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사장님. 오히려 좋은 시기에 오셨어요. 윤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은 이미 그쳤고 대신 단호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현우 씨,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윤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고 분명했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경제력으로 서열을 매기고 남 앞에서 당당하게 무시하는 모습을요. 마유라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윤지 씨, 정말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오해가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거든요. 저희 엄마를 청소부라고 하시면서 사돈이 될 수 없다고 하신 거. 윤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그건 잠깐의 실수였어요. 실수라고요?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윤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3년을 공부했어요. 여러분이 하신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어요. 현우는 땀을 흘리며 윤지를 달랬습니다. 윤지야, 부모님이 사과하셨잖아. 이제 그만. 그만이라고요? 윤지가 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부모님이 저희를 무시할 때 말리지도 않았잖아요. 오히려 동조했어요. 나는 당신도 저희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현우는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윤지의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윤지가 테이블에 있던 자신의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기까지 하겠어요. 정희가 조용히 일어서서 딸 옆에 섰습니다. 마유라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윤지 씨,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사과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 엄마가 호텔 매니저였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윤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 엄마가 정말 그냥 청소하시는 분이었다면 계속 무시하셨을 거 아니에요? 마유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윤지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과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아요. 윤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같은 가족 원하지 않아요. 현우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윤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윤지야, 제발 놓아주세요. 윤지가 현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과 결혼했다면 평생 이런 시선을 받으며 살아야 했겠네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정희는 딸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동시에 안쓰럽기도 했어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윌슨 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 씨, 따님이 정말 훌륭하네요. 당당하고 올바른 분이에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가웠어요. 하지만 이제 가봐야겠어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는 항상 정희 씨를 환영합니다. 윌슨 사장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윤지와 정희가 레스토랑을 나서려 할 때 마유라와 민수가 뒤따라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윤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당당하게 레스토랑을 빠져나갔습니다. 상견례에서 일어난 일은 윤지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소중한 깨달음도 주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정희는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딸의 당당한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몇 주 후 윤지는 우연히 국제환경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대신 가달라고 부탁받은 거였어요.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새로운 환경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석했죠. 포럼에서 윤지는 한 젊은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강민호였어요. 해외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연구원이었죠. 민호는 윤지와 달리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어요.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민호가 포럼이 끝난 후 윤지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민호 씨 발표도 좋았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민호는 윤지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자신의 생각도 솔직하게 표현했죠. 저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일하는 모습을 봐요.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호의 말에 윤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현우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며칠 후 민호는 윤지에게 연락을 했어요. 시간 되시면 같이 점심 드실래요? 윤지는 조금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직 현우와의 일이 상처로 남아 있었거든요. 점심자리에서 민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간호사세요. 아버지는 시장에서 생선을 파셨어요. 평범한 서민 가정이죠. 민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윤지는 민호의 진실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현우와는 정반대였죠.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윤지의 과거 이야기도 들어주었어요.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두 말했죠.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잘하셨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인연을 끊는 게 맞아요. 민호가 윤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언젠가 꼭 뵙고 싶어요. 한편 정희는 윌슨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호텔 강사로 복귀했어요. 새로 들어온 직원들을 교육하는 일이었죠. 오랜만에 일을 시작하니 보람도 느끼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정희 씨 덕분에 우리 호텔 서비스가 더욱 좋아졌어요. 윌슨 사장이 만족해하며 말했습니다. 정희도 일하는 즐거움을 다시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윤지가 민호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윤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강민호라고 합니다.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민호의 진실한 눈빛을 보며 좋은 첫인상을 받았어요. 반가워요, 민호 씨. 윤지가 자주 얘기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민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 이야기, 꿈, 가치관까지 솔직하게 표현했죠. 어머님께서 호텔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민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잖아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희는 민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젊은이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민호가 돌아간 후 윤지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엄마처럼 사람을 보는 눈으로 고른 사람이야. 정희는 딸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윤지가 다시 행복해 보여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늘은 아들 민수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회장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건물 관리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장을 입어야 하나 싶었지만 딱딱한 양복보다는 깔끔한 평상복이 더 편할 것 같았어요. 김 회장은 평소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는 일도 했습니다. 환경도 생각하고 몸도 움직일 겸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벌써 몇 년째 이어오고 있었죠. 그래서 항상 소탈한 차림으로 다녔고 오늘도 그런 평상복 차림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손톱 사이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냈습니다. 어제 건물 보일러를 점검하느라 손이 좀 더러워졌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단정하게 차려입었다고 생각했어요. 깔끔하게 빗은 머리와 다림질한 셔츠가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음식점에 도착하니 예비 사돈댁 식구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예비 며느리 어머니의 시선이 계속 김 회장의 옷차림을 훑어보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죠. 상대방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톱도 말끔히 관리된 모습이었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 예비 며느리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건물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평소에도 그런 일만 하시는 건가요? 김 사장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폐지도 좀 줍고 있어요. 환경을 위해서 말이죠. 예비 며느리 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폐지를 줍는다는 말에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혹시 결혼하면 지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전세도 워낙 비싸고 말입니다. 김 회장은 잠시 젓가락을 놓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사주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일궈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말이죠. 예비 며느리 어머니의 표정이 확연히 굳어졌습니다. 김 회장의 손톱 사이에 남은 기름때와 옷자락에 묻은 희미한 페인트. 자국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입꼬리가 확실히 내려갔어요. 폐지를 줍는다는 말과 집을 사주지 않겠다는 답변이 겹치면서 마음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듯 했어요. 옆에 앉은 예비 며느리 아버지도 불편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죠.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상대방의 변화된 태도를 느끼면서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혼자 집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전세금만 해도 억 단위인데 말입니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 내 집을 마련하겠어요. 예비 며느리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김 회장은 그 시선이 자신의 옷차림과 거친 손을 계속 훑어보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손톱 사이에 남은 기름때와 옷자락에 묻은 작은 페인트 자국을 유독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 모든 것들이 김 회장의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라도 되는 양말이죠. 사돈댁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김 회장이 정중하게 물어봤지만 상대방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저희는 작은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나마 장사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요. 그래도 우리 지영이만큼은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거든요. 식사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회장은 나름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예비 며느리 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아들 민수와 예비 며느리 지영이도 어른들의 기색을 살피며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지영이는 계속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애타는 표정을 지었고 민수는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예비 며느리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그 사이 예비 며느리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어른, 저희 집사람이 좀 직설적인 편이라서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니까요. 괜찮습니다. 서로 아이들 걱정하는 마음이니까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돌아온 예비 며느리 어머니의 표정은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결심을 굳힌 듯한 모습이었어요. 손을 씻고 오면서 다시 한번 김 회장의 모습을 찬찬히 훑어본 것 같았습니다. 사돈어른, 죄송하지만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고생하며 살게 할 수는 없거든요. 김 회장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폐지 줍고 건물 관리하시는 분과 우리 애가 결혼해서 뭘 믿고 살겠어요? 신혼집도 없이 전세방에서 쪼들리며 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지영이는 그렇게 힘들게 살게 못해요. 예비 며느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도 시선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아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지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견례에서의 굴욕적인 파혼 선언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 특별히 동요하는 기색도 없이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었어요. 아들 민수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김 회장은 그런 아들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건물에 도착하자마자 김 회장은 1층부터 차례대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복도 바닥을 닦고 엘리베이터 안을 정리하고 건물 앞 화단의 낙엽도 쓸어 담았어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일하는 모습이었는데 마치 어젯밤의 일을 잊으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침착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아침 7시쯤 되자 건물에 입주한 상가 사장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1층 카페 사장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별 말씀을요. 건강한 게 다행이죠. 김 회장은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2층 문구점 사장도 지나가며 깍듯이 인사했고 3층 피부과 원장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건물 경비실의 박 아저씨도 김 회장을 보자마자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 3층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요? 잠시 후에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나요? 네,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경비실에서 건물 관리 일지를 확인하며 하루 업무를 점검했어요. 그러다가 임대료 연체 현황을 정리한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여러 업체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곳이 하나 있었어요. 지하 1층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였는데 벌써 석 달째 임대료를 밀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째네. 오늘까지는 기다렸지. 김 회장은 파일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사정을 봐서 계속 기다려줬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임차인들과의 형평성도 생각해야 하고 건물 운영에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박 아저씨, 지하 1층 반찬 가게에 연체 통지서 전달했었죠? 네, 지난주에 전달했습니다. 오늘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김 회장은 시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오전 시간이니 저녁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겠지만 만약 오늘까지도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어요. 비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도 사업이고 원칙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3층 화장실 수리를 마치고 내려온 김 회장은 다시 한번 연체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지하 1층 반찬 가게, 상호명은 만나반찬이었어요. 임차인 이름을 보니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안에 결론을 내야 할 일이었어요. 오후 4시가 되어도 지하 1층 반찬 가게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가게로 내려갔어요.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면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사업상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지하 1층은 다소 어둡고 습한 느낌이었지만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위치한 만나반찬 가게 앞에 서서 김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곧 문이 열렸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문을 연 사람을 보는 순간 김 회장과 상대방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만났던 예비 며느리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거든요. 그녀도 김 회장을 알아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 여기는 어쩐 일로. 예비 며느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그렇게 무시하며 파혼을 선언했던 상대가 자신의 가게 앞에 서 있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김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임대료 3달 밀리셨더군요. 내일까지 안 들어오면 계약 해지입니다. 그제서야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신이 어제 폐지 줍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건물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이시라고요? 이 건물 주인이 회장님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연체 통지서는 받아보셨죠? 김 회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어제의 일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순전히 업무상 처리하는 톤이었어요. 오히려 그런 담담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게 요즘 장사가 정말 안 좋아서요.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많이 줄었고 요즘엔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반찬 사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벌써 3달째입니다. 다른 임차인들과의 형평성도 있고요. 김 회장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진열장에는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담겨 있었지만 손님이 거의 없어 보였어요. 계산대 옆에는 미납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고 전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딱 한 달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다른 데서 돈을 구해볼게요. 예비 며느리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파혼을 선언했던 그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하지만 김 회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기다렸고 여러 번 연락도 드렸죠. 내일 오후까지 밀린 임대료를 정리해 주시거나 아니면 계약 해지 절차를 밟겠습니다.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 건물의 주인이었고 지금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김 회장의 차가운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폐지 줍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실제로는 이 건물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어제 제가 실례를 많이 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요즘 장사가 정말 안 좋아서요. 손님들이 거의 안 와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올 때가 많고 재료비랑 전기세만 해도 빠듯해서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문 앞에 서 있을 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달만 기다려주시면 정말 갚을 수 있습니다. 제가 친정 언니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꼭 갚을게요. 아니면 분할로라도 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그동안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를 걱정하셨죠? 저도 제 자식의 앞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에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뜨끔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민수를 두고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폐지 줍는 아버지를 둔 아들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했던 그 말들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았어요. 회장님, 제발요. 저희 딸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어요. 어제 일은 제가 잘못 생각한 거고.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분은 잘못 없죠.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어제 제 아들이 가난하다고 파혼시키셨죠. 이 말에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받으니 할 말이 없었어요.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봤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신 분이 지금은 제 눈치를 보며 이렇게 사정하고 계시는군요. 사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말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당한 기분이었어요. 어제는 그토록 당당하게 상대를 깎아내렸으면서 오늘은 그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제 회장님을 그렇게 대한 게 정말 후회됩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어제 아들이 받았을 상처와 굴욕감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죄송하다는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사업입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 밀린 임대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 자신의 오만함이 오늘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 회장이 떠난 후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구해보려고 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하루 만에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장 먼저 친정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300만 원 좀 빌려줄 수 있어? 300만 원?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런 큰 돈을 왜? 임대료를 못 내서. 내일까지 안 내면 가게 문 닫아야 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아,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빠듯해서. 그런 큰 돈은 정말 어려워. 첫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절망감을 억누르며 남편의 형에게도 연락했어요. 형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300만 원만 잠깐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꼭 갚을게요. 300만 원이라고. 갑자기 무슨 일인데? 미영이, 우리도 요즘 사업이 안 돼서 은행 대출 받아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야. 정말 미안해. 두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절망감이 더욱 커졌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은행에 달려갔습니다. 대출 상담받고 싶은데요. 신용등급을 확인해보니 이미 대출 한도를 초과하셨네요. 현재로서는 추가 대출이 어려우십니다. 그럼 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담보가 있으시면 가능하지만 심사에 며칠이 걸립니다. 며칠이라니 내일까지인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었나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도 이미 한도가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카드사에도 전화해봤지만 역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이제 친구들에게 연락할 차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 동네에서 알게 된 지인들까지 닥치는 대로 연락했어요. 정희야, 나 미영이야.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나? 300만 원. 미영아, 미안해. 우리도 애 대학 등록금 때문에 빠듯해서. 그런 큰 돈은 정말 어려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거절이 이어졌습니다. 모두들 자신들 사정도 어렵다며 미안했지만 그런 큰 돈을 선뜻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오후 2시, 3시, 4시. 마지막 희망으로 예전에 장사할 때 알게 된 사람들에게까지 연락해봤습니다. 사장님, 저 만나반찬하는 미영이에요. 혹시 급한 일이 생겨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300만 원인데요. 아이고, 미영씨. 요즘 장사가 워낙 안 돼서 저도 은행 이자 내기도 빠듯해요. 정말 미안해요. 오후 5시가 되자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온종일 뛰어다녔지만 한 푼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전화번호부를 다시 한번 훑어봤지만 더 이상 연락할 사람도 없었어요. 오후 6시 정각, 김 회장이 다시 가게로 내려왔습니다.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그의 발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문을 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 뛰어다닌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한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내일까지만요. 제발요. 하지만 김 회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가 내민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받아든 순간 예비 며느리 어머니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 지하 1층 만나반찬 가게 안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진열장 앞에 주저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에는 정리하다 만 짐들과 비워진 진열장,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저런 옷 입고 폐지를 줍더니 건물주였을 줄이야. 내가 얼마나 우습게 봤던 거지. 혼잣말이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토록 당당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김 회장의 소탈한 옷차림과 손에 묻은 기름때만 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단정지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때 가게 안쪽에서 딸 지영이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걸 보니 한참 울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엄마, 정말 어떻게 하는 거야? 민수 오빠랑은 정말 끝인 거야?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어머니의 편견 때문에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게까지 잃게 생겼으니까요. 엄마가 왜 그랬어? 민수 오빠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지영이는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때 김 회장을 만났을 때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소탈하면서도 온화한 미소, 정중한 말투에서 인품이 느껴졌는데 어머니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버렸어요. 예비 며느리 어머니는 딸의 등을 안으며 같이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다 망쳤다. 집도 인연도 다. 두 모녀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딸의 장래를 걱정한다며 당당하게 파혼을 선언했던 어머니였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작 딸을 더 힘들게 만든 건 자신이었습니다. 한편 김 회장의 집 앞마당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하루 종일 방에 있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나왔어요. 아버지가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그냥 참고 넘길 수도 있었잖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했거든요. 김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사람이 자식 앞에서 꼭 참고 사는 게 미덕일 때도 있어. 그런데 그날은 내가 내 미래를 지키고 싶었어. 제 미래를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런 식으로 무시당하면서 살게 둘 수는 없었다. 지영이 어머니 같은 사람과 가족이 되면 평생 그런 시선을 받으며 살아야 해. 그게 너한테 좋을 리 없잖니.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결정이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었어요. 지영이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어머니와는 평생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오르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섭섭했는데 지금은 이해해요. 민수는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련이 아닌 정리된 감정과 어른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픈 이별이었지만 아버지의 선택이 옳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건물 지하 1층에는 철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만나반찬 간판이 떼어지고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꾸며왔던 가게가 하루 만에 텅 비어버렸어요. 예비 며느리 어머니와 남편은 마지막 짐을 정리하며 몇십 년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이 자신들의 삶터였는데 이제는 남의 땅이 되어버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김 회장은 지하 1층을 둘러보며 새로운 임차인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을 새로 도배하고 바닥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일주일 전 그 자리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그 자리에 새로운 간판이 들어섰습니다. 소담 카페라는 예쁜 글씨가 적힌 간판이었어요. 젊고 밝은 여성이 새로운 임차인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젠 사람부터 보고 계약합니다. 새로운 임차인 수지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좋은 카페 만들어서 건물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모습에서 김 회장은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사업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이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카페 준비가 한창일 때 아들 민수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지하 1층 앞을 지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복잡한 심경이 들었어요. 아버지, 진짜 내쫓으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약간의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멈추고 담담히 대답했어요. 사람이 실수할 순 있어. 근데 사과 뒤에 책임이 없으면 그건 변명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 예비 장모님은 어제 나한테 사과했어.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을 거야. 결국 상황이 바뀌니까 태도가 바뀐 거지. 진짜 잘못을 깨달은 게 아니었어.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변명에 끌려 살게 둘 순 없었다. 지영이는 좋은 아이였지만 그 어머니와 평생 가족으로 지내야 한다는 건 너한테 독이 될 수밖에 없어.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결정이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때 카페에서 수진이 나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입주한 수진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그녀를 보며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 아들 민수입니다. 수지는 밝은 웃음으로 대답했어요. 아, 그러시는군요. 앞으로 자주 뵐 것 같네요. 민수가 돌아서려다 다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혹시 근처에 자주 오세요? 수진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 자주 오게 될 것 같네요. 김 회장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문이 닫혀야 새로운 문이 열리는 법이었어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